안녕하십니까. 사주팔자로서 사람의 명운을 보고자 하면은 가장 먼저 그 명주의 실체인 격국을 봐야 됩니다. 이 격이 곧 사주입니다. 이 격이 사주 원명에서 중용을 지키며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격이 성격이 되면 이룰 성자입니다. 이룬다, 성취한다, 성공한다. 곧 부귀한 사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깨어져 버리는 파격이 됩니다.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다 깨어져서 빈천한 사람이다. 건강도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그 사람의 실체를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이다. 이 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변수들의 집합체가 바로 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에는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은 사주 월지, 월주에서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사주의 연장이다. 사주라는 것은 격입니다. 격의 연장이다. 그런데 운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즉 사주의 변화, 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운에서 중격 사주와 파격 사주가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평범했던 사람이 힘들었던 사람이 불같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있죠. 반면에 성격 사주가 파격이 되게 되면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아버리는 노숙자다. 흔히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또 이 성격 사주가 대운에서 성격이 되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그 기를 유지한 채 올라갔으니까 내 지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든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주가 상간 폐인격 사주인데 대운에서 성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세운에서 희신운을 만나서 그 귀로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주를 올린 적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세운은 어떻습니까? 대운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용입니다. 용신 위주로 보는데 여기서의 성패는 뭡니까? 격국의 성패가 아니라 일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뜻하는 겁니다. 바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시체입니다. 이것을 또 세운에서 월별로 쭉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사주 신수보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일주나 신살로서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방입니다. 허공에 발질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로서 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아가동산의 김기순 교주의 사주입니다. 아가. 나는 3살, 4살짜리 아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입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인지하면 사입이가 아닙니다. 이 팔순 할미가 아가동산이라는 일가를 이뤘으면 젊은 사람들을 도와서 앞길을 열어줘야지 뭐하는 짓입니까 정말. 정말 역겨워서 사주도 못 풀겠네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자고요. 병화가 해월달에 나게 되면 간목으로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또 무토로서 임수를 해중 임수를 견제해야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해중 임수가 약하게 되면 경금으로서 오히려 해중 임수를 보호해야 됩니다. 사주의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사주는 천변만화하기 때문에 통변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달리 해야 됩니다. 자, 이 사주는 그런 일반론적인 관점을 벗어나 있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주는 병화가 해월에 나서 안전자리에 자수를 깔고 있습니다. 진토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방합을 뜻합니다. 자, 진토인 손이 경금을 생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제자들 이용해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돈 관리는 정화가 해주고 있습니다. 화각금 하면서. 내 척건이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멀지만은 합을 합니다. 삼합을 하는데 신금이 없습니다만 경금이 천간에 투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합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수가 왕창 왕안에 수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가 바로 세력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수는 살입니다. 살.
산인데 나는 뿌리가 없습니다. 암만 병화라도 여기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화이기 때문에 합격이 되기 쉽습니다. 살은 뭐죠? 살은 자, 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권력을 뜻하고 권위를 뜻하고 또 힘이 들어간 위력을 뜻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권세를 뜻하겠죠. 인기를 뜻하고 명예를 뜻합니다. 등등 직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종살격이기 때문에 일가를 이룹니다. 일가를 이뤘다는 것은 나의 세력을 구축한다. 즉 아가 동산을 만들어서 내가 또 군림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뜻이라면 부정적인 의미는 관제, 구설, 시비 이런 것들이 다 송사에 해당됩니다. 또 뭡니까? 도적입니다. 적군, 역마, 사고, 요마. 요마는 뭡니까? 귀신을 뜻합니다. 귀신 씌었어요. 귀신 씌었어. 자, 어떤 귀신인가 한번 보자. 종살로 따라갈 때는 사주는 일단 비격사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놀고 있는지 노는 모습을 바둑판처럼 들어봐야 되겠죠.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자중에는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입니다. 이것은 살입니다. 또 여기도 임수가 있는데 살입니다. 개수가 있는데 살입니다. 경금이 지지로 내려서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온통 관살이 혼잡돼 있다. 혼합돼 있다 이런 뜻인데 잡으로 봐야 돼. 잡되다 이런 뜻입니다. 관살 혼잡하면 여명에서 다부지상이다 했습니다. 남자가 많다. 많은 상이다. 자, 이렇게 돼서 많은 남자를 취하는 엽색 행각을 하는데 어떤 귀신이 씌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수는 뭡니까? 쥐입니다. 쥐는 뭡니까? 인류의 숫자보다도 쥐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번식이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살인데 돼지입니다. 돼지 역시 번식의 대명사입니다. 번식은 뭡니까? 내 생식기를 뜻합니다. 여기는 관기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합을 해서 제왕승이 내가 땡기니까 굉장히 흡입력이 뛰어나네요. 이 수구에 물이 또 고여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아주 신랄하게 통변을 하고 싶은데 제재에 걸릴까봐 못하겠네요. 생식기는 바로 색을 뜻합니다. 귀신이 있으니까 새끼가 씌어 있어요. 새끼가 좀 빗나간 얘기를 해볼까요? 명기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가 용신이죠. 수가 용신이다. 수를 도와주는 금은 희신이다. 수를 극하는 토가 안 좋고 충하는 화도 안 좋다. 수가 생하는 목은 좋다라고 볼 것인데 이 사주는 그렇게 보면은 목이 들어오면은 병화, 정화가 살아나서 종살격이 합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가 좋고 금이 좋다. 수가 왕합니다. 왕한 기운을 역세로 들어오는 운은 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기 역세다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나를 칭찬해 주는 거니까 왕희순세입니다. 왕희순세.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종격사주는 대운을 하나 세운과 연동시켜서 과거를 복귀해서 입증을 해보고 미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암매장 등의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자, 사형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신사대운이다. 신금은 괜찮죠. 신금은 괜찮다. 사화가 들어와서 사에 충하면서 사주의 종살기에 왕지를 충합니다. 자, 여기가 월지이기 때문에 왕지입니다. 충하니까 격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57 신사대운입니다. 그런데 정축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역세운이잖아요.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유축 금이 돼서 역세를 순세로 바꿔버렸습니다. 절처봉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수사가 종결돼서 구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진대운도 괜찮았겠죠. 현재 기묘대운입니다. 84세입니다. 84세.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기묘대운이 들어왔다. 조금 땡겨서 볼게. 자, 대운이 기묘다. 기토가 수의 세를 거스르지만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또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생해줍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지에 있는 묘목이 햇수를 만나게 되면 목이 됩니다. 목이 들어오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화의 기세가 살아나니까 종격이 파격이 되는 건데 이것은 대운에서 일단 파격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묘목은 진토를 만나면 또 목 방압이 됩니다. 이것도 안 좋습니다. 또 이 묘목이 원명에 있는 자수를 만나면 자묘 형살이 됩니다. 형살은 뭡니까? 바로 관제구설입니다. 관제구설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어떤 자궁계통이 병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수가 형살을 맞았기 때문에. 자, 이런 운에 계묘년을 만나게 됐어요. 계묘년. 올해 계묘년을 만났으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쫙쫙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수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기토가 그걸 할 것 같은데 경금이 이렇게 생을 하고 계수가 가서 어디를 칩니까? 정화부터 완전히 격발해버립니다. 모닥불부터 꺼버리고 병화에다가 뭡니까? 흑운 차일합니다. 원래 정관이지만은 칠살이 난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신 몸이 다치고 관제, 구설, 시비송사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형살이 두 개가 나타났잖아요. 대운과 세운 연동시켜서 나의 일지한자는 자수를 형살을 때리니까 바로 자궁병이나 이런 것을 뜻한다. 형살은 관제를 뜻하기도 한다. 자, 이 대운의 경자는 그래도 괜찮죠. 신축도 괜찮은데 이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민부터 임묘진 인해 한목하면서 안 좋게 나타났네요. 여기가 그렇고 자 85세로 넘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77 대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간목이 들어오면은 바로 경금이 갑경충 해가지고 벽갑 인정을 해서 정화에다 불을 떼주니까 불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안 좋죠. 이 진은 뭡니까? 대운의 묘와 합쳐가지고 또 목국을 형성합니다. 자, 을사로 가게 되면 어때요? 86세. 이것도 안 좋습니다. 사해충 하면서 을목이 들어와서 역시 안 좋습니다. 병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안 좋죠. 대운이 바뀝니다. 이제 무인 대운으로 바뀌게 되면은 인목이 들어 인해 한목 인묘진 목국 인호술 화국으로 가가지고 이 병화가 자기 주장만 하다가 딱 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통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